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마두로 체포는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발 부정선거의 몸통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직 장군 출신의 내부 고발이 나오고 있으며 투표 기계는 처음부터 조작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사를 뒤흔들 폭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던 기계가 알고 보니 권력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집사였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은 단순한 마약 테러 차원을 넘어 미국의 거대한 정책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방정부 소식통들과 외신들은 이번 체포가 베네수엘라발 투표 시스템과 미국 대선 부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승부수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독재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증언이 나왔고, 논란의 중심에는 베네수엘라 기업이 소유한 전자 투표 시스템 업체 스마트매틱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분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 회사는 경쟁사 세쿼이아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의 불을 지핀 것은 우고 카르바알 바리오스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부국장 장군의 증언입니다. 그는 12월 초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작성한 서한을 통해 스마트매틱은 애초에 베네수엘라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선거 도구로 탄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이후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권 관계자들이 여전히 미국의 선거관리 당국과 제조사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내에도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경은 있어도 데이터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마약 테러 음모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형량 강경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선거 사기 프레임을 활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CNN 보도 등 주요 언론들 역시 스마트매틱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만큼 그의 증언을 단순한 협상 카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투표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들을 공유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보 분석가 마이클 시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이 2020년 대선 이후 겪고 있는 문제를 종결할 열쇠라며 마두로와 그 측근들이 미국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가 표면적으로는 마약 밀매와 테러 공모 혐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 대선 당시 제기되었던 도미니언 투표기 조작 의혹 등 전자 개표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언 시스템은 캐나다 회사임에도 데이터 서버 문제로 외국 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고 위스콘신주 등에서 오작동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기계가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그 실수가 항상 같은 방향이라면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와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를 뉴욕으로 이송의 마약 테러 공모 및 무기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투표기 제조사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것이 미국 선거에 미친 영향까지 신문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 작전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두로의 입에서 나올 증언이 민주주의의 역사, 특히 지난 대선들의 정당성을 뒤흔들 핵심 증언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두로 체포는 시작일 뿐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선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몸통이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장군 출신 내부 고발자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거 없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이 과거에 보여준 여러 정황들을 함께 맞춰보면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데도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쪽이 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과연 부정선거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냐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 혼자가 아니라 중국과 연계되었다는 강한 의심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부정선거를 통해 중남미의 좌파 정권을 만들고 아프리카와 콩고 그리고 유럽의 세르비아 등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중국 인근에 있고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을 그냥 두었겠느냐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는 오히려 우파 내부에서 음모론으로 매도되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적어도 조사해보자는 태도 대신 무조건 없다고 단정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우파 스스로 힘을 깎아 먹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계속 언급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도미니언 기계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행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질문이 토론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질문이 죄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우파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좌파 때문만이 아니라 우파 내부의 분열과 자기검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탄핵 문제도 부정선거 논란도 모두 우파가 우파를 공격하며 스스로 확산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규모와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의문을 제기하고 공식적인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압박과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특정 정당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안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중국의 해킹이든 베네수엘라발 투표 시스템이든 그 뿌리를 의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지금의 국면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대 진영은 없는 일도 만들어 공격해 정권을 잡아왔다는 인식도 제기됩니다. 병풍 사건이나 세월호 논란처럼 음모가 정치적 무기가 되었던 사례를 떠올리면 부정선거 의혹 역시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를 차단한 인물들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장군의 내부 고발이 나온 지금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데는 이유가 많지만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